안녕하세요. 김한과병원 망막병원 전문의 유수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눈중풍이라고 불리는 망막 혈관 폐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유리체 출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체 출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유리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안구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 젤리와 같은 성분의 물체를 유리체라고 합니다. 99%의 물과 1%의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성질이 유리처럼 맑아서 유리체라고 합니다. 이 유리체가 눈 속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이 꺼지지 않고 동그란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눈 속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유리체에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피가 나게 되어 갑자기 눈앞에 검은 것이 떠다니거나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을 유리체 출혈이라고 합니다. 유리체 출혈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외부에서 강한 충격이 가해진 경우 유리체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충격이란 눈에 직접 가해지는 외상 외에도 머리나 가슴 쪽에 가해지는 충격에 의해서도 유리체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드물긴 하지만 롤러코스터를 타고 난 후 눈 속의 심한 압력 변화로 인해 유리체 출혈이 발생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외상 없이 발생하는 유리체 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입니다. 실제로 유리체 출혈 환자의 거의 절반 정도가 당뇨합병증으로 발생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진행하여 증식기라는 단계가 되면 눈 속에 망막 신생혈관이라고 하는 약한 혈관이 생기는데요. 이 혈관은 벽이 매우 약해서 쉽게 부스러지고 그로 인해 유리체 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뇨망막병증의 특징은 대개 양쪽에 같이 오기 때문에 반대쪽 눈을 검사하면 이 유리체 출혈이 당뇨망막병증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도 망막 분지정맥 폐쇄증, 후유리체 박리라는 노화 현상, 또 그로 인한 망막 열공이나 망막 박리, 망막 대동맥류, 그리고 드물게 노인성 황반 변성에서도 유리체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리체 출혈의 증상은 출혈의 양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리체 용량이 4.5cc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스포이드로 한 방울의 피만 떨어뜨려도 눈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한 시력저하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보다 적은 양의 출혈일 경우에는 눈앞에 머리카락, 검은 연기, 먹구름 같은 것이 떠다닌다는 증상을 호소하게 되고, 그보다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갑자기 눈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한 시력저하를 호소하게 됩니다. 유리체 출혈의 진단을 위해서는 우선 기본 검사로 시력 검사를 시행하여 시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고, 색극등 현미경 검사로 전완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안저 검사라는 것을 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눈 속에 있는 유리체가 그냥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리체를 보기 위해서는 산동제라는 약을 넣어서 동공을 키우고 눈 속을 보게 해주는 특수한 렌즈를 눈앞에 대어야 눈 속을 볼 수 있습니다. 출혈의 양이 적다면 이러한 안저 검사만으로 출혈의 양과 출혈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혈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안저 검사로 망막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나 망막 전이도 검사로 출혈의 원인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리체 출혈의 치료는 출혈의 정도와 원인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후유리체 박리라고 하는 노화 현상으로 생긴 적은 양의 유리체 출혈이라면 아무 치료 없이 그냥 경과 관찰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출혈량이 적어 안저 검사만으로 출혈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면 원인 질환에 따라 약물 치료나 레이저 치료 혹은 수술로 유리체 출혈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출혈량이 많아서 안저 검사로 망막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인데요. 망막 박리가 동반된 유리체 출혈의 경우에는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망막 박리는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실명할 수 있고 안구가 작아질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혈량이 많아 안저 검사만으로
망막박리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망막이 제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초진 시 초음파 검사에서 망막박리가 없다 하더라도 항상 망막박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 2주 간격으로 자주 환자를 관찰해서 망막박리가 진단된다면 즉시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해서 출혈을 제거함은 물론 박리된 망막을 유착시켜 주어야 합니다. 망막박리가 없는 경우라도 유리체 출혈의 양이 많아 3개월 이상 경과 관찰했는데도 출혈이 흡수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출혈량이 많지 않더라도 1년에 3번 이상 유리체 출혈이 재발하는 경우, 그리고 환자가 빠른 시력 회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유리체 출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리체 출혈에 대해 궁금하셨던 점이 많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표적인 망막 수술인 유리체 절제술의 합병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한과 병원이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